예, 오늘 반도체 리뷰 앞서서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도 특히 이제 어떤 테마로 형성된 것 중에서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올라간 적은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고 했지만은 그거는 뭐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명확한 테마 그리고 그 테마로 인한 실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양극화의 형상은 생각보다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테마가 나뉘면은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안 올라가고 얘가 조정받으면은 얘가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면은 얘는 조정받고 이런 현상인데 이 갭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뭐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TSMC나 실적 쇼크가 난 ASML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주식을 못 담으신 분들은 이제 그 숫자를 보고도 멀티플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과거 2차 전지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멀티플이 너무 높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관점인데 제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멀티플에 대한 그 고정관념과 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과열권에 접어들진 않았고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충분히 잠시 이동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과대낙폭 상대적으로 저가인 그런 종목들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HBM3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특히 오늘 TSMC의 실적 상승, 그 다음에 ASML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보다도 오늘 저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아시겠지만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제품이냐 아니냐를 파악하려면은 가격 경쟁력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력으로 인한 그런 엄청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게 점점점 많이 팔리면서 경쟁사도 나타나고 2원화하고 3원화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 보합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오른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HPSP, 그쵸? 요게 좀 오늘 급등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요거 싸그리 요것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점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괴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평가되고 가격이 싼 건 맞으나 그거에 대한 시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 지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조심해야겠지만은 오버슈팅 나오면 조심해야겠지만 그 부분 반드시 꼭 감안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다시 내가 원래 투자했던 종목들 저점 매수 또 들어가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는 이제 한미 자회사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얘는 쌍바닥 완벽히 마감됐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면은 오늘 시간에도 올랐지만은
일단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장중 집계형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장중 주가가 어때요?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양봉으로 올라왔죠. 장중에 조정이 끝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상당히 강한 겁니다. 상당히 강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 이만큼 다시 그대로 빠졌는데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 오늘 뭐 손절 보고 나왔고, 여기서 다시 이제 끌어올린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호가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과거에 에코프로도 비슷하게 보여준 모습이고, 이평선 보시게 되면 이평선 정비가 끝났고요. 거래량 터져 있고 저점 상승돼 있고, 그리고 이 기울기 자체는 이제 뚫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뚫었다고 좀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직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129,000원을 뛰어넘으면은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조정이 왔을 때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잠깐 일부 넘어갔다가 다시 비중 조절하는 것이 좋다. 삼성전자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가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HBM3냐 아니냐 요 싸움인 것 같습니다. 4월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모습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그 주목이 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장비에 있어가지고 한화랑 이제 한미랑 또 싸우고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 루머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고객인데, 최종 고객이 비싸게 사죠. 그러면 그 밑에 고객도 비싸게 팔고요. 그 밑에 하청도 단가가 비싸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적신호는 그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때 줄줄이 사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가 2차전지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A 보시면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4차 산업 시대에 정말로 기발한 아이템이고 제품이라면은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주식들은, 또 그런 제품들은 중국이 금방 따라온다. 최근 LCD 보시면 아시겠죠? 그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